어이씨. 어?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찾아뵌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이것저것 할 게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사실 귀찮아서 이게 또 소재가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좀 의지가 약간 꺾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공백 아닌 공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있었는데 날짜로 세보니까 거의 한 140일 정도 동안 영상을 아무것도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도 들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영상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올해가 지나서 1월 중순이 넘었지만 지금이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썸네일이랑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주제는 이 로지텍의 G29 레이싱 휠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대략 중학교 때부터 레이싱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레이싱 휠을 사가지고 게임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중학교 때 어렸었던 저한테는 감히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비쌌던 그런 물건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의 저한테도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은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이 G29 휠을 갖다가 한 2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이거 시프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해외 구매를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 정식 발매되는 물건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원 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아무튼 저는 이게 고장 날 거라고는 뭐 고장 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해외 구매로 질렀고요. 이걸로 게임을 한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게임을 해보고 나서 느낀 소감은 키보드로 플레이했을 때랑은 완전 다른 게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완전 다른 게임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레이싱 게임을 하는 의미 자체가 어떤 게 있을 건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못하는 슈퍼카 같은 거를 몰아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실에서 느끼지 못한 어떤 속도감을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레이싱 게임 하면서 즐기려고 하는 편인데, 이 레이싱 휠로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은 컨트롤 자체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어려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키보드로 했을 때는 거의 나지도 않았던 슬립이나 아니면은 뭐 차량에 따라서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같은 어떤 거동들이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진짜 현실처럼 느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한 장점인데 뭔가 아케이드성이라든지 이렇게 속도감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만큼 속도를 갖다가 그렇게 쉽게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속도를 조금만 올리면은 진짜로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정말 세심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아직까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참고로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제가 개봉을 이미 했고 박스만 냈던 거고요. 레이싱 휠 실물은 다른 쪽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다른 쪽에다가 레이싱 휠을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보시면은 이 로지텍 휠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외형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엑스박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랑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모두 PC는 지원을 합니다. 전 그런데 그 중에서 플스용을 샀던 거고요. 밑에 아래 보시면은 이제 클러치 브레이크, 뭐 엑셀,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랑 그리고 기어 시프터 이렇게 세 가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3만 원 주고 샀어요. 먼저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사이즈 자체는 조금 실물보다는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자동차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고 이 표면의 가죽은 실제 가죽은 아니고 인조 가죽처럼 보이는데 인조 가죽 중에서도 조금 상태가 안 좋은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버튼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버튼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기어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는데 이 패들 시프트 느낌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냥 장난감 느낌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실제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또각거리는 뭔가 묵직한 느낌으로 눌려지는 버튼이 아니고 그냥 마우스 클릭하는 느낌의 버튼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완전히 마우스 클릭하는 클릭음이랑 똑같죠. 그리고 바로 옆에 기어 시프터로 넘어가 보면은 총 6단에 후진 1단까지 해가지고 7개의 기어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어 넣는 거는 이렇게 해서 방향은 다 나와 있는 대로 들어가는데, 후진은 살짝 이렇게 눌러가지고 오른쪽 아래로 당기면은 이게 후진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안 누르고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6단으로 들어가요. 기어 넣는 감촉은 그냥 가볍게 쑥쑥 들어갑니다. 그냥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요거는 뭔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빼가지고 이거를 이제 왼쪽으로 돌리면은 풀리게 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딱 고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게 이쪽에도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쪽에도 똑같은 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책상에 고정되는 부분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방금 전에 위에서 보여드렸었던 그 볼트를 조이고 풀르고 할 때마다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조이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책상이랑 꽉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 그래서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개로 딱 고정이 되고요. 시프터는 마찬가지로 2개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맨 끝에 볼트 같은 게 하나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렇게 조여주고 풀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발판인데, 누르는 느낌은 브레이크가 제일 세고, 그리고 그 다음이 클러치고, 그 다음이 엑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판 무게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할 때 이렇게 밀리지 않게 하려고 아무래도 그런 목적으로 무겁게 만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마 게임할 때는 밀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뒤에 벽을 등지고 거의 벽에다가 바짝 붙여놓게 되면은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싱 휠을 가지고 게임을 할 때는 등받이가 있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의자가 거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휠로 게임을 하면서 조금 불편했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이 딱 정중앙이에요. 그런데 제가 불편했던 점은 정중앙에서 살짝씩만 움직일 때는 정말 거의 힘이 안 들어가요. 이 살짝 움직이는 것도 실제 자동차에서는 느낌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제 힘이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휠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이 정도까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스티어링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없고, 그래서 내가 조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게 하나가 조금 아쉬웠어요. 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많이 할 때는 충분히 움직임이 느껴지기는 해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더 파악은 안 된 상태긴 해요. 언뜻 들으시기에는 뭔가 그럼 이건 단점만 좀 많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까지 말한 거 말고는 정말 다 만족스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진짜로 이제 게임이 아니라 뭔가 정말로 운전을 하는 느낌을 줘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은 곧 이 게임이 엄청나게 어려워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짜 제 체감상 거의 한 5배 정도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임이 포르자 호라이즌 5인데요. 기존에는 전문가 모드로만 계속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제 전문가는커녕 뭐 보통 정도로 해도 1등은 하기 어려운 정도? 이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키보드를 사용해서 플레이를 했을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엑셀을 누를 때 많이 누르면은 빨리 가고 적게 누르면은 천천히 가고, 이런 게 작동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면은 키보드에서는 그런 게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냥 누르면은 무조건은 풀악셀, 안 누르면은 그냥 안 누르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히 조절을 하려면은 눌렀다가 뗐다가를 계속 반복을 조금씩 하면서 컨트롤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런 레이싱 휠을 갖고 있으면은 발판에서 엑셀을 갖다가 누를 때 누르는 양에 따라서 그게 조절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 운전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G29 레이싱 휠을 사용하면서 느꼈었던 모든 것들을 포함한 총평은요, 한 번쯤은 사볼만 하다. 레이싱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자동차를 좋아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좋아하시고 레이싱 게임을 좋아하시고 현실에서는 탈 수 없는 그런 슈퍼카들을 한번 몰아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한 번쯤 사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그리고 레이싱 게임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산 게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잘 써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G29 레이싱 휠 드라이빙 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사실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막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 막 이렇게 올릴 자신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자주 올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